여러분은 무슨 색을 좋아하시나요? 만두는 얼마 전 거금을 들여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겨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충격적이게도 봄웜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덕분에 만두는 요즘 화사한 척을 합니다. 근데 왁구가 안 화사. 우리는 색깔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어떤 색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일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교양 만두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채 중에서도 채도가 가장 높아서 눈에 잘 띄는 빨간색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름이 붙여진 색채가 바로 이 빨간색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죠. 강렬한 빨간색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정열, 분노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색이기도 한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죠. 배란기에 들어간 암컷 유인원의 피부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컷을 유혹하는 신호로 작용했고 자연스럽게 빨간색은 생식 능력이라는 인식이 심어졌다는 건데요. 때문에 인류가 자연스럽게 붉은 입술과 볼 등을 과시하고자 했고 점차 빨간색의 화장품이 니 왁구로는 안 된다고. 남성이 빨간 옷을 입은 웨이트리스에게 주는 팁이 다른 색깔을 입은 종업원보다 26%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중세시대의 빨간색은 매춘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입던 색이 붉은색 옷이기도 하고 창가에 홍등을 걸어놓기도 했죠. 빨간색이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면서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야한 영화를 빨간 비디오라고 부르기도 후방주의 엄크떡. 그러나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빨간색에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시민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미로 피를 연상하는 붉은색 깃발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민중의 색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빨간색은 이후에 사회주의 이념을 나타내는 마스코트가 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서 빨간색은 사회적, 문화적 흐름과 함께 다양한 상징이 되다가 2002년 우리나라에 와서는 붉은 악마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자리 잡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산타클로스를 표현할 때도 빨간색 옷을 입히는데요. 사실 초기에 산타는 초록색, 흰색, 갈색 등 다양한 옷을 입었었죠. 그러다 1931년 코카콜라가 산타를 활용한 광고를 기획하며 자신들의 브랜드 컬러인 빨간색을 산타에게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빨간색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예로부터 깨끗한 눈을 닮은 흰색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이유들 때문에 현대의 웨딩드레스는 흰색이 보편적이죠. 그러나 사실 웨딩드레스의 색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웨딩드레스를 장만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색이 예쁜 옷을 웨딩드레스로 입었다고 하죠. 때문에 다양한 색의 옷이 결과적으로는 웨딩드레스 노릇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흰색은 쉽게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40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결혼식에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수 만든 레이스를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흰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당시의 레이스 장식은 아주 값비쌌기 때문에 여왕의 모습은 센세이션이었다고 하죠. 당연히 이후에 귀족층 사이에서는 화려한 레이스 장식의 흰색 드레스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표백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흰색 웨딩드레스는 부를 상징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이후 기술 발달로 흰색 천이 풍부해지면서 흰색 웨딩드레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순결함이라는 이미지는 뒤늦게 부여된 것이죠. 반면 흰색과 대비되는 검은색은 자연스럽게 연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역사에서 오래도록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특히 검정은 죽음을 대표하는 색이었는데 장례식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장의차를 타는 문화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풍습은 서양에서 시작됐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망자를 애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멀리하려는 목적으로 까만색을 착용했다고 하죠. 검은 옷을 입어야만 망자의 영혼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서 쫓아오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건데요. 이와 대비되게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식의 경우 흰색 상복을 착용했었죠. 조선시대의 흰색은 하늘과 태양, 시작을 의미하는 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망자가 이승을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의미로 흰색 상복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영화 금발이 너무해 보셨나요? 서양에서는 금발의 여성을 향한 이미지 중에 미인이긴 하지만 백치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브를 표현할 때 매혹적인 금발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당시까지만 해도 아름답지만 위험한 여성의 상징이었죠.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은 이런 치명적이고도 신비로운 금발을 선망하기 시작했고 금발 만들기가 대유행했답니다.
탈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꿀이나 와인 찌꺼기를 머리에 바른 후 장시간 햇빛 아래에 앉아 있다거나 하는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18세기에 이 로잘리 뒤테라는 여성이 금발은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왕족이나 귀족들을 상대하던 화류계 여성이었는데 빛나는 금발과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하죠. 하지만 로잘리 뒤테는 외모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지적 능력을 가졌는지 그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돌면서 금발은 멍청한 미녀라는 편견이 생겼고, 그 말도 안 되는 편견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는 설이죠. 그런데 이후 배우 마릴린 먼로에 의해서 이 생각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백치미를 지닌 섹시한 여성을 연기하면서 유명세를 떨쳤고 계속해서 유사한 이미지의 여성을 연기하게 됐죠. 하지만 사실 그녀는 평소 독서를 매우 사랑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명민하게 사용한 배우였습니다. 영화계에서는 마릴린 먼로가 대중들이 자신에게 원했던 금발의 아름다운 백치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던 스마트한 배우라는 재평가가 이뤄지기도 했죠. 요즘은 성별에 따른 색 구분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여자아이는 분홍, 남자아이는 파랑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1920년대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분홍이 남자아이의 색이고 파랑이 여자아이의 색이었습니다. 피를 연상하게 하는 붉은 빛에서 파생된 분홍색은 당연히 대담한 남자아이들의 색이라 여겨졌다고 하죠. 반면 성모 마리아의 색으로 여겨졌던 파랑은 차분한 느낌 때문에 얌전해야만 하는 여자에게 주로 요구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통념이 뒤바뀌게 된 건 프랑스 최고의 여성복 디자이너였던 폴 푸아레가 분홍색 컬렉션을 선보였고, 이것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산업 전반의 마케터들이 컬러에 성별을 부여하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특히 유행이나 트렌드의 첨단에 있는 패션 분야에서는 특정한 색이 정체성을 견고하게 해주고 자신의 가치까지 높여줄 것이라는 인식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뒤이어서 여성성을 강조한 분홍의 컨셉 광고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분홍에는 아름답고 예쁜 이미지가 씌워졌는데요.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1940년대의 남자 중에 남자, 세계적인 원펀맨 레이 로빈슨이 분홍색 캐딜락을 구입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960년대에 이 차는 영원히 고통받는 놀림감이 되고 말았죠. 또 영단어 블루는 파란색과 동시에 우울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성모 마리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눈이 항상 눈물을 당장 흘릴 것처럼 슬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란색은 우울함을 연상시켰다는 것이죠. 반면 파랑과 우울함의 관계가 피카소에서 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901년 평소 피카소와 친했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피카소가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그 후 몇 년 동안의 작품에서 피카소는 파란색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죠. 실제 그의 작품사 중 어느 시기를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노랑은 죽은 피부와 닮았다는 이유로 서양에서는 질병, 겁쟁이 등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동양에서는 황금의 색이라면서 귀한 대접을 받아왔죠. 또 이슬람에서는 초록색을 생명을 상징하는 신성한 색으로 여기지만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색채라는 건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해 왔고 또 지금도 변화를 겪는 중이죠. 요즘 저 때문에 보라색이 섹시한 남자의 상징... 죄송합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